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남자친구가 무슨 정신으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인터넷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한테 일어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엄청 오래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연애를 시작해서 쭉 이날이 때가 되도록 서로 한눈 팔지 않고 만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성격도 무던하고 고집도 없고 그래서 싸울 일도 없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길게 연애하는 동안 약속 장소에 아무리 늦어도 10분 일찍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성실한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정말 남자친구한테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길게 했지만 남자친구 가족을 따로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연애 시작한 첫 해에 남자친구가 부모님 생신이라고 해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달라는 부탁에 따라간 적은 있었는데 그때 들은 게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이야기 말고는 따로 들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선물 같이 골라준다고 따라갔지만 뭐 취향이나 그런 거 아는 게 없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남자친구가 따로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생각엔 그때 선물 고르면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쭉 이어오다가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해줬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심란해서 입맛도 뚝 떨어질 정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남자친구하고 저 둘만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가 싶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려했던 것처럼 저도 딱히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킨 적은 없었어요. 지금이야 홍기 꽉 찬 상황이지만 연애 초반에는 진짜 사회초년생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고 결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마 그렇게 쭉 오랜 기간 만나오다 보니 그냥 가족들에게 소개를 안 시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 별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를 만났던 건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가족들한테 남자친구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뭐 했는지 그런 간단한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에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켰어요. 결혼 허락받기 위해 만나는 자리였고 부모님은 당연히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그만큼 오래 만난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러니 남자친구가 그날 큰 실수를 해도 반대하실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제가 인사를 드렸으니 다음엔 당연히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였지요. 약속 장소를 골라 예약을 해놓으니 하루하루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청심환까지 하나 먹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연애 초반에 생신이라고 선물 골라드렸던 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때 남자친구 말이 두 분 나이가 많으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리에는 엄청 젊어 보이는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하는 남자친구의 가족답게 저랑 남자친구보다도 먼저 자리에 도착해 계셨는데 남자친구가 나이가 지긋하시다 했던 말이 무색하게 저희 어머니보다도 좋기 10살은 젊어 보이시는 분이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막내 이모보다 더 젊어 보이셨으니 그리고 아버님은 자리에 안 계셨으니 저는 누가 예약석을 잘못 확인하고 앉아있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청심환을 먹었는데도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아서 쭈뼛쭈뼛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소리까지 내면서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누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가족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 몰랐던 사실인데 부모님 나이가 많다고 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위로 18살 차이 나는 누나를 가지고 있는 늦둥이였던 겁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자리지만 누나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4명 예약이 아니라 5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예약을 했었을 텐데 자리가 없으면 의자를 하나 더 달라고 해야 하나 레스토랑에서 그런 것도 해주나 혼자 정신없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사실 우리 누나가 부모님보다 먼저 만나봐야 할 사람이라서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든 거라고 하면서
의자 하나 추가할 필요도 없고 자리 바꿀 필요도 없다 하더라고요.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하기로 정했다고 한들 그래도 순서상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를 가졌으니 반대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100번 양보해도 부모님 만날 자리를 누나 만나는 자리로 바꿔버렸으면 그걸 저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하지만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 뭘 어쩌겠냐 싶었어요. 결국 자리에 앉아서 남자친구의 누나와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 하는 행동이 마치 예비 시어머니처럼 굴더라고요. 간단한 소개 정도야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냐부터 저희 부모님이 뭘 하시는 분이고 두 분 노후는 다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보고 산부인과에 검진도 다녀와서 그 결과도 같이 보고 싶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누나가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결국에 내 시어머니가 아니고 신우될 사람이잖아요. 식가족과 며느리 갈등 이런 거 제가 결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신우와 올케 기싸움 또한 고부간의 갈등만큼 힘들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제일 잘못이겠지만 부모님 제쳐두고 그 자리에 자기가 뭐라고 먼저 기어나온 남자친구 누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청심환조차 제 긴장을 풀어주지 못했는데 열이 받으니 긴장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 누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나? 어떤 부분에서 대답을 제가 퉁명스럽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연애하면서 저한테 화 한 번 내본 적 없던 사람이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보이면서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식당 안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고개를 돌려볼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 누나가 내 진짜 부모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니까 내 시어머니다 생각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남자친구가 늦둥이로 태어난 만큼 남자친구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셨던 상황에 집에 따로 쌓아둔 재산도 없다 보니 늦은 나이에도 쭉 경제활동을 이어오셨어야 했나 봅니다. 자연스럽게 두 분이 일하신다고 어린 남자친구 돌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니 그때 남자친구를 돌봐준 게 남자친구의 누나였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누나가 부모님 대신 나 키워준다고 대학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포기해가며 자기 뒷바라지를 해줬다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선 감동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대학도 결혼도 결국엔 본인의 선택 아니겠어요? 전후 사정은 제가 전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못해서 포기한 건지 아니면 포기해서 안 한 건지 제가 알 방법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결혼하면 한 식구 될 사람인데 저도 너무 버르장머리 없게 구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자리 지키고 남아있었어요. 호구조사를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자리가 끝나고 나서 남자친구 누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럼 부모님은 언제 뵙는 게 좋겠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누나 만났으면 부모님한테 허락받은 거나 다름없다면서 시간 끌게 뭐 있냐고 바로 상견례 자리부터 만들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하기 전에 얼굴 도장 찍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물으니 남자친구는 누나 봤으니 됐어 하면서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두 분 나이가 있으시니 피곤하게 할 필요 없다는 말에 저도 바보같이 그렇구나 하고 바로 상견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돈 되실 분들이 부모님 뻘까진 아니지만 한참 연상의 분들이라는 말에 긴장 참 많이 한 듯 보였어요. 저는 그래도 누나라도 만나봤다고 그런가 처음 그때보단 덜 긴장돼서 어머니하고 청심환 쪽에서 반씩 나눠 먹었네요. 그리고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더니 정말 말 그대로 제 입에서 헐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자친구하고 상견례 장소에 나란히 앉아있던 사람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도 누나라는 사람이 나와 있더군요. 상견례 때도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 거 그럴 수 있다지만 그 자리에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둘만 앉아있으니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길로 남자친구 데리고 밖으로 나와 부모님도 자리에 나오시는 거지? 하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시큰둥하게 고리타분한 놓친 애들이 자리에 있는 거보다 너네 부모님도 우리 누나랑 있는 게 더 말이 통할 거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도 못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리 박차고 나올 생각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남자친구 누나랑 세 분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야 하는 자리인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측 부모님을 빼버린 말도 안 되는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도 남자친구 누나가 준비를 많이 한 건지 그래도 상견례다운 이야기가 오가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누나 입에서 점점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뭐 그런 것들이요. 이불에 한복, 반상기 같은 평범한 것들 리스트를 쭉 읊고 있는데 비싼 거 할 필요 없다 이러는 걸 보니 제가 보기에도 꽤나 간소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누나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부모님 건 이쯤 하면 됐고 라고 하더니 이젠 자기가 받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큰 거 필요 없고 남자친구가 차고 다닐 명품 시계에 자기가 들고 다닐 명품 가방 하나씩 그리고 현금으로는 1,000만 원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미 시계며 명품 가방 2개만 합쳐도 2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데 거기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더 해오라니 말이에요. 막말로 남자친구가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 합쳐서 반반 결혼 비슷하게 하기로 했는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황당하셨는지 동생 결혼하는데 사돈 아가씨한테까지 예단을 해줘야 하는 거냐 웃어넘기며 받아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가 자신있게 한다는 말이 자기가 남자친구 업어 키웠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냐며 자기가 부모나 마찬가지니 부모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갈 예단 목록을 별 볼 일 없게 만들어 온 거였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은 상견례 분위기가 속된 말로 아주 개판이 된 것도 못 느끼고 있는 건지 둘이서 좋아가지고 속닥속닥 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군요. 저희 부모님 표정을 살펴보니 이미 표정 관리는 진작부터 못하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일어나실 것 같은 분위기에 이미 벌써 이 결혼은 종쳤구나 싶었습니다. 늦둥이 남자친구 돌봐준다고 누나가 고생한 거 인정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남자친구 말 맞다나 부모님이 남자친구 공부시켜주고 그런다고? 남들 은퇴 준비할 나이에도 계속 경제활동 하시며 돈을 벌어다 준 덕분이잖아요. 대학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했다지만 그게 100% 남자친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듣다 어이가 없었는지 그럼 동생이 자식이나 마찬가지란 소린데 자식 장가 보내는데 우리도 예단하는 만큼 예물을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비사돈 쪽에서는 금 한 양 정도만 받으면 되겠고 사돈 아가씨는 다이아 1캐럿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남자친구며 누나며 둘 다 당황을 하더라고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건지 그럼 현금 예단하고 남자친구 시계는 안 받을 테니 자기가 들고 다닐 명품 가방 하나만 해오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흥정을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만나 이야기하자고 대충 자리 수습하고 말도 안 되는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저희 부모님 많이 열받으신 건지 말 한마디도 없으시고 이대로 가다간 결혼이고 뭐고 파토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남자친구랑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시간 내서 내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는 자리부터 만들고 상견례도 안 한 걸로 치고 다시 하자고 안 그러면 결혼은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안 그래도 남자친구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들을까 몰래 밖으로 나와서 통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현금 예단하고 시계고 명품 가방이고 다 안 받는 대신에 누나 입을 한복을 아주 좋은 걸로 하나 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한 신우가 동생 결혼식에 한복을 입나 싶기도 했지만 뭐 복장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예단이랍시고 얼토당토않게 돈 뜯어내는 것보다 한복 한 벌 해주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젠 하다못해 한다는 소리가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 제쳐두고 혼주석에 자기 누나를 앉혀야겠다고 그때 입을 한복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는 세상 상상도 못 해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뚝 하고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결혼 준비고 뭐고 오늘부로 올스탑이고 아예 우리 결혼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혹시나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달라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남자친구한테서 진짜로 연락 한 통 없다가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좋은 해결책이 생긴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며 부모님을 결혼식에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예단도 해올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누나가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한복 한 벌 해주고 결혼식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입에도 담기 힘든 욕 말고는 다른 대답이 나갈 것 같지도 않았고요. 남자친구가 전한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한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전해봤자
파혼만 앞당기는 것 같아서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 건지 일부러 저러는 건지 끝까지 생각머리 고쳐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연애할 때 고집 한번 안 부리던 사람이 부모님 일도 아니고 누나 때문에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지. 이 결혼 파토내는 게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의외로 후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렇게 후기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들이나 남자친구랑 저를 동시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한테도 어디에도 한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의 이렇다 할 연락 한 통 없던 상황에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 받아보니 남자친구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나 마찬가지라는 누나 말고 진짜 부모님이요. 두 분은 애초에 당신들을 제외하고 상견례까지 한 상황이란 것도 모르고 계셨더군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꺼낸 말 한마디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했던 남자친구의 누나가 진짜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으시더군요. 남자친구 누나가 반항한답시고 집을 나갔다가 몇 달 뒤에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둘이 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미 늦을 대로 늦어버린 상황에 손도 쓰지 못한 채 결국 남자친구가 태어나게 되었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자기 딸의 앞길을 위해 손자를 남매로 키울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지 자식이라고 나몰라라 하던 신우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자기 자식 돌보면서 모성애를 느끼게 된 것이고, 그건 곧 동생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미와 자식이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핏줄 알아보는 남자친구를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제 남자친구한테 모든 진실을 전할 계획이라고, 그러니 저보고도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냐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도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누나를 혼주석에 앉히겠다고 드는 남자친구 이야기만 해도 믿어줄 사람 하나 없을 만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제 자신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니 이 순간 정말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다시 생각해보겠다 대답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대번에 후회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냥 다시 전화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자기 출생의 비밀을 따지고 보면 저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그걸 그냥 파혼하자고 전화로 통보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서 결국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 아니 진짜 어머니랑 해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남자친구는 무덤덤해 보였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얽히지 말자고 파혼과 이별을 전하러 간 자리였는데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나온 제가 어떻게든 결혼을 진행하러 나온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남자친구도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대놓고 본론부터 말하더군요. 제 덕분에 어머니나 마찬가지라 생각했던 누나가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젠 여태껏 자기 누나가 자기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에 대해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같다면서 혼주석에 앉는 건 물론이고 신혼집도 좀 더 넓은 곳으로 구해서 누나를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젠 누나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말이지요.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온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차피 파혼을 말하러 나간 자리였다 보니 준비한 말을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생각 잘 들었고 은혜 갚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살면서 못했던 효도도 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라고 했어요. 나는 애초에 더 이상 얽히지 말고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고 전하려 나온 자리였다고.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에 흔들릴까봐 걱정했는데 아주 세기를 박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자리에 앉은 채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멀어지는 저를 지켜만 보고 있는데 다행히 쫓아오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더군요. 정말 저한테 이런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도 않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남자친구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오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간 못다한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아하니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게 소원인 것 같은데 괜히 자기 못다한 효도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